The highest point of his conflict was with Bishop Merriman Colbert Harris, who was 10 years older than Scranton. Bishop Harris' hometown was Ohio, and he recruited both Scranton and his mother Mary as pioneer missionaries to Korea. 제가 일주일 동안 오하이오 가서 선교 대회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받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2주 동안 우리 교회 생방송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서 우리가 방송 장비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참 열악한 환경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동안에 전도사님들이 사람 숫자 센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뒤통수가 다 보이고, 또 이제 이 찬송 부를 때 그냥 가사만 뜨고 이제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보강해야 될 것이,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에 좀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열악한 그런 수준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참 이 역사에 걸맞지 않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뒤처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좀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이사 가게 되면 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좀 우리 이 복음의 네트워크가 더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메리 스크랜톤하고 윌리엄 스크랜톤 학술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3주 동안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아들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오하이오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친구 목사가 섬기는 버지니아에 가서 또 일주일 있다가 그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스크랜턴을 전공하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또 그렇게 기조 강연을 맡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근대화를 서구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이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근대화는 그 서구화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서가지고 화란, 이른바 네덜란드를 통해가지고 근대화 작업을 먼저 했죠. 그래서 일본말로 랑가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난학, 화란의 학문이란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동안 아주 이렇게 좀 봉건주의적이고 또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것들 다 청산하고 일본이 먼저 근대화 또 서구화가 먼저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100년 전에 먼저 이루어놓은 그 서구화, 근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과 경쟁했던 그런 분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서양의 문물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또 서양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일본인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나중에는 강제 추방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1885년에 이제 고종임금께서 감리교 선교 윤허를 내리셨는데, 교회 세우는 건 하지 말고 학교하고 병원 세우는 건 괜찮다. 그래서 남자 교육 선교사로 헨리 아펜젤라가 들어왔고, 또 의료 교육 선교사로 윌리엄 스크랜턴이 들어왔고, 여자 교육 선교사로 그의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기 지도에 이렇게 보겠으면 저 빨간 부분이 이제 오하이오입니다. 이제 저는 오하이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오하이오를 이제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 캘리포니아가 저 맨 왼쪽에 붙어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오하이오까지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로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시간 차이가 3시간이 납니다. 그러니까 LA에서 오전 7시라고 그러면 저 오하이오는 오전 10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하이오라고 하는 곳에서 왜 메리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을 기념하는 대회가 열렸나? 그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코네티컷주에 있는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쌍벽을 이룬 그 대학이죠. 거기서 학부를 마치고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메디컬 닥터 디그리를 얻었어요.
그 당시 미국 사회의 상류 1%에 해당되는 엘리트죠. 그러니까 저 오하이오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의료 이제 병원을 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이제 자원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저 오하이오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 텃밭이에요. 미국의 감리교 계통의 신학대학이 13개가 있는데 오하이오에만 2개가 있습니다. 역사가 200년, 250년 된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미국 감리교의 아버지인 프란시스 에스베리가 말 타고 이제 버지니아 또 이쪽 오하이오 쪽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감리교 텃밭, 우리 인천 강화 지역이 감리교 텃밭이듯이 이제 오하이오도 그런 것이고, 특별히 오하이오를 선교사들의 웨스트 포인트다.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말은 육군 사관학교를 말하는 거죠. 선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집중 훈련시키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오하이오였기 때문에 이번에 뜻깊은 선교 대회가 거기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강연과 이 선교 대회가 열린 곳은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곳에 세이비어 구세주 연합감리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 감리교회가 되게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우리 예배당처럼 이렇게 지었는데 아주 고딕식으로 상당히 웅장하게 그 예배당 건물을 지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이 호수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인구가 한 3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에는 클리브랜드, 콜럼버스, 신시내티, 에크론 이런 도시가 4대 도시인데 이번에 이제 클리브랜드를 제가 갔다 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성전 내부인데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찍은 사진입니다. 특별히 이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오하이오까지 차로 8시간 운전해야 오는 곳인데 이제 하모니 합창단이라고 다인종 성가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특송하는 모양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연하는 요 중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볼 때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박정찬 감독님이세요.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남침례교회 다음으로 2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사실은 이제 미국의 개신교 역사 시작됐을 때는 제일 큰 교단이 우리 감리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감리교회는 철저히 감독 중심제입니다. 감독이 파송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감독의 권위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 백인 중심의 그 교단에 우리 한국인 감독님이 4분이 나오셨어요. 첫 번째는 김혜종 감독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돌아가신 이복희 감독님과 경복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또 감신도 동기 동창이세요. 그 박화세 사모님하고 2분은 이미 별세하셨고 그다음에 2호로 되신 어른이 박정찬 감독님, 제레마야 팍이라고 하는 감독님이신데 그 아버님 박신호 목사님이 창녕감리교회 담임 목사도 하신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아주 일찍 20대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우리 영어 발음은 한국식 발음이 나오는데 저분은 아주 본토 현지인 발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3호 감독님으로 나오신 분이 요 보라색 클러지 가운을 입으신 정희수 감독님이세요. 정희수 감독님은 강화 출신입니다. 강화에서 태어나시고 강화 고등학까지 졸업하신 분이세요. 양명학, 이 강화학을 하는 집안,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감독이 되신 어른인데, 저 어른은 이제 용장과 지장과 덕장이 있다고 한다면 저분은 덕장에 가까워요. 참 이게 품이 넓은 아주 포용력이 큰 그런 분인데, 위스콘신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오하이오 연회 감독으로 오셔가지고 이번에 큰 대회를 저분이 다 주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그 오하이오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생방송으로 아마 이 우리 이 방송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광훈 목사님.
저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이고 또 SMU 가서 같이 공부하고 예수님 많이 닮은 아주 너무 좋은 친구 목사인데, 제가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부흥회 갔을 때 부흥 집회 끝나고 한 4시간 동안 운전하고 저 데리러 왔어요. 그때 최지원 장로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김 목사 참 좋은 친구 두셨구려,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주 미국 목회를 잘하고 아주 좋은 교회에 들어가셔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선교대회 책자입니다. 오하이오에서 140년 동안의 선교 유산을 셀리브레이션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윌리엄 스크랜턴, 그리고 왼쪽에 메리 스크랜턴 얼굴이 보이죠?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딸만 넷인데 딸 넷이 전부 다 외교관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외교관으로 이제 부임하는 그런 사위들 따라가지고 은퇴 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예일대학에 있는 뉴헤븐에 묻혔고, 어머니는 서울 양화진에 묻혔고, 그 다음에 사모님은 영국에 묻혔고,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일본 고베에 묻혔어요.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디에 묻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 못 시킬 장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신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구세군으로 갔다가 마지막은 성공회로 가셔가지고 성공회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눈을 감으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분은 스크랜턴의 어머니신데 이화학당을 이제 시작하신 그런 분이시죠. 제가 강연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영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영어 책 읽고 쓰는 거는 늘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 못지않게 할 수 있는데, 한 21년 동안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듣는 것도 대충 할 수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건 자꾸 사용해야지만 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저 사람들이 내 영어 발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저는 좀 웃기려고 유머를 하니까 다 웃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외국에 온 사람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것보다도 그 나라식으로 한국말을 하기도 더 귀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인간미 있는 것이 본토인과 똑같이 영어 하는 것보다는 저같이 이렇게 한국식으로 영어 하는 것도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연이 끝났더니만 이렇게 감사패를 저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딱 끝나니까 이제 강사비하고 이거를 딱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교 대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냐 하면, 클리브랜드에서부터 모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톨리도라고 하는 곳까지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거기 다녀온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톨리도라고 하는 곳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클리브랜드도 항구 도시고 톨리도도 항구 도시 아닙니까? 클리브랜드는 인구가 36만이고 톨리도는 27만이에요. 그런데 유리공업이 아주 발달한 공업도시입니다. 클리브랜드나 디트로이트 같은 곳을 러스트벨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녹슬었다. 옛날 뭐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발전했다가 그게 침체가 돼가지고 녹슨 도시. 자, 이 톨리도도 역시 항구 도시인데 바로 저기에 올링고 선교사님하고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희수 감독님도 같이 가셨는데 이제 처음 거기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대를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올링고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1923년에 동호 신홍식 선생,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신홍식 목사님이 우리 내립교회에 오셔가지고 핸드라이팅, 육필로 인천 내립교회 역사라고 한 책을 쓰셨어요.
사실 강매라고 하는 배제학당의 교사가 1917년에 정동교회 역사책을 손으로 썼거든요. 그거는 평신도가 쓴 건데 이게 성직자가 손수 기록한 역사책이 바로 우리 내리교회 역사책이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역사책을 펴자마자 나오는 첫 글자가 바로 저겁니다. 1885년에 본교회가 비로소 시작하였는데 미국 목사 월릉거 씨가 바로 저 월릉거라고 하는 분이 올링거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무덤이 톨리도에 있는데 제가 다녀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성 정동에 주택을 정하고 본교를 순찰하며 조선교인 노병일 씨를 파송하여 전도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내리교회 기원에 대해서 가장 공식적인 최초의 문서가 이 문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내리교회는 아펜젤러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뜬금없이 올린거가 나오냐. 이게 1885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아펜젤라가 2번씩이나 인천에 들어와 가지고 40일 이상을 여기 우리 내리교회 주변에서 몸담고 선교에 보응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85년하고 이 월릉거는 맞지가 않아요. 월릉거는 16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1888년 1월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이걸 가지고 내리교회는 1888년에 월릉거가 설립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내리교회 고민해야 할 거는 1885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 아편설라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이고 2대 목사님이 월릉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손조들이 너무 아편설라만 얘기하다가 월릉거, 올린거나 또 케이블, 데밍, 스크랜턴 다 우리 내리교회 담임 맡으셨던 어른인데 다 삭제해버렸어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무덤에 갔을 때 너무 미안하고 감동을 느낀 것이 아마 내리인으로서는 제일 먼저 제가 이 무덤에 참배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분을 우리가 너무나 도외시하고 외면했다. 이건 우리 후손들이 크게 반성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톨레도에 가게 되면 오하이오 히스토리컬 마커하고 히스토릭 우들론 세메터리, 우들론 공원 묘지라고, 역사적인 공원 묘지라고 하는 말이 여기 붙었잖아요. 여기 이제 오하이오에 아주 유명한 그런 유지들이 여기 묻혀 있는데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되는 무덤인데 관리를 아주 잘했어요. 아보티움이라고 해가지고 수목원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섹션 넘버만 알게 되면 쉽게 무덤을 찾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프랭클린 올링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45년에 태어나서 1919년도에 돌아갔었어요. 한 72세로 눈을 감으신 어른인데 저 올링거 선교사님이 이제 오하이오에서 태어나셨는데 7남매 중에 6번째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버지하고 형님 셋이 다 남북전쟁에 이제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가지고 어머니 돌보고 또 농장 일을 돌보다가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는 설교자가 됐어요. 감리교 순회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올링거라고 하는 이름은 독일 이름이에요. 이게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오하이오에 많이 있다 보니까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일찍부터 어학에 능통한 분이 되니까 선교사로 가서도 이제 어학은 잘할 거 아닙니까? 한문 같은 거 잘했다는 말이죠. 이 어른이 이제 16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할 때 주로 출판 인쇄 선교,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 자료들을 출판해가지고 보급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교육 선교. 학교를 이제 세워가지고 기독 인재들을 길러내는 작업을 했는데 저 올링거 선교사님이 이제 세운 학교가 영화서원이라 영화학원. 참 재미있는 게 우리 한국에도 영화학원이 있고
중국에도 영어 학원이고 복주에, 일본에도 영어 학원이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의 이 올링거 선교사님이 세운 이 영어 학교는 영자가 영어할 때 영자예요. 화는 화교할 때 화자예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차이니스 스쿨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자가 A고 영어할 때 영자고 화는 야마토, 대화할 때 화자예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재패니스 스쿨이에요. 그러면 우리 창녕동에 있는 영어 학교도 앞에가 영어할 때 영자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시한 게 아니라 영생할 때 영자, 될 화자,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의 진리로 교화시킨다. 이제 발음은 똑같은데 좀 의미는 좀 다르죠. 자, 이제 이분이 올링거 선교사님이세요. 16년 동안 중국 복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제 선교 정책을 놓고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 대립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기니까 이 조선 땅에 와 있는 아펜젤라 스크랜터 이런 분들이 20대 후반, 30대 초 아주 경험이 일천한 분들이 이게 42살이 된 올링거한테 좀 우리 조선 선교 좀 와서 도와달라. 선교지를 바꾸어 가지고 1888년 1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베르타 올링거라고 하는 분이 사모님입니다. 1856년에 태어나 1934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올링거 선교사님 하면 이제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사모님이 베르타라고 하는 사모님도 오하이오 출신이고 감리교 목사님 따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마치고 안식년에 돌아왔을 때 둘이 결혼할 때 장인 목사님이 결혼 주례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자, 이 올링거 목사님 부부에게는 2남 2녀가 있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딸은 아직 태어나질 않았어요. 늦게 태어났어요. 큰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저 의자에 앉아 있는 아들이 구스타부스라고 하는 장남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서 있는 아들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 아이가 윌라라고 하는 이제 장녀예요. 근데 1893년에 편도선염에 걸려가지고 저 둘째 아들하고 셋째 딸, 이 두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성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서 묻히게 됐는데 1호로 묻힌 사람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이 의사 선교사고 두 번째로 묻힌 애들이 이 두 아이예요. 이 서양 아이들이 죽으니까 막 궁금하고 그러니까 시체를 막 도굴해 가고 도적질도 맞기도 하고 6.25 전쟁 거치면서 묘석, 이 비석 같은 것도 다 사라지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래요. 1893년에 생떼 같은 두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사모님이 거의 미칠 지경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조선 선교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6년 만에 조선 선교를 접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순회하면서 어떤 동양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하시다가 다시 복주 중국 땅으로 가가지고 선교하시다가 다시 이 톨레도에 들어와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장남의 묘비인데요. 구스타부스 올링거 1877-197 이렇게 돼 있죠. 참 그 집안에도 보게 되면 누가 아이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아이가 그 몫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100일 됐을 때 우리 둘째 형님이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갑자기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 아들을 잃고 이제 막내 아들이 저를 얻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어머니 사랑이라고 하니까 각별할 거 아닙니까? 이제 잃어버린 아들, 태어난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형님 목까지 내가 살아낸 게 아니겠는가. 이 집안에도 두 아이는 죽었는데 큰 아들인 이 구스타푸스 올링거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로이어예요. 아주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그런 변호사로 이름을 떨쳤어요. 그리고 막내딸 콘스탄스라고 하는 이 막내딸은 아주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또 음악을 잘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음악가로 이름을 날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두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또 그렇게 위로를 해주신 것 같아요. 프랭클린 E 올링거, 이제 그 집안의 후손들 가족 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렌 올링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장남의 부인이니까 이제 맏며느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존 F 올링거라고 하는 사람은 요 밑에 보면은 리튜넌트 커널 이렇게 돼 있어요. 리튜넌트 커널이라고 하는 말 중령이에요, 계급이. US 에어포스, 미국의 공군 중령으로 퇴역한 그런 분이라는. 그래서 월드워 2,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코리아, 비에남,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던 그런 올링거의 손자죠. 그 무덤이 또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정의수 감독님하고 제가 이제 꽃을 헌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올링거 선교사님 묘비 그 뒤쪽에 보게 되면 앞쪽인가요? 네. Friends of the People of China and Korea. 중국과 한국 사람들의 친구들. 이런 묘비병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무덤을 둘러보는 장면인데 맨 왼쪽에 계신 분이 데이브 볼링이라고 하는 분인데 오하이오 연회 역사위원장이에요. 이제 저분 차 타고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이동했는데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이런 역사 자료들이 잘 보관돼 있어. 아카이브가. 이 대학 도서관에 가면은 친필 편지까지 다 보관돼 있어. 이제 대부분의 생활을 이제 중국에 생활했지만 6년 동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특별히 우리 인천에 와가지고 노병일하고 전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그 아카이브를 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요 데이브 볼링이라고 하는 분이 올링거가 늘 들고 다녔던 독일어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중국 오래된 찬송가. 이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내립교회 기증하는 걸로 알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딱 붙잡고 있는데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절대 못 주겠다네. 그래서 정희수 감독님도 아예 그거 저 사람 갖지 말고 내립교회 기증하면 좋을 텐데 내년에 이제 만일 오하이오 사람들 하고 오게 되면 꼭 설득을 해가지고 저 내립교회 기증하도록 만들겠다. 정희수 감독님이 중간에 좀 미안하니까 대신 또 다른 선물을 하나 기증하셨어요. 1860년에 그 오하이오에서 출판된 독일어 신약 성경 코멘타르 주석책을 그 대신 저한테 줬어요. 여기 윌리엄 나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독일 말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이민자들이 이제 오하이오 건너가니까 아주 영어가 서투르니까 이제 독일어 이제 주석책을 쓴 거예요. 여기 보면 크리티시 프락티셔 코멘타르 위버 다스 노이에 테스타멘트 신약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말. 이게 1866년에 이제 출간된 건데 상당히 무거워요. 가져올까 가져오지 말까 고민하다가 또 감독님이 주신 선물인데 백팩에다가 넣고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층에 있는 성경 전시관에다가 이제 보관하려고 그래요.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죠. 이것도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네. 네. 이것도 역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가족묘가 나란히 이렇게 다 묻혀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저분은 호레이스 뉴턴 알렌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저분도 오하이오 출신이에요. 오하이오 델러웨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는데 오하이오 델러웨어에는 1842년에 세워진 오하이오 웨슬리안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웨슬리 정신을 기념하는 대학인데 이 대학이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도 오하이오 웨슬리안을 나오셨고 김한란 선생도 오하이오 웨슬리안 졸업하셨고 신흥우 뭐 이게 초기 우리 감리교 지도자들이 오하이오 웨슬리 출신들이 많아요. 장로 교인인데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을 나왔어요. 이 사진은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한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저분은 의사 선생으로서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명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 정신으로 똘똘 뭉쳤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 갈등이 일어나요. 인간관계가 이게 좀 이렇게 원만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선교지를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1884년에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는데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격변이, 일본이 서구화 근대화를 먼저 해가지고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겠다. 고균, 김옥균, 서재필, 홍영식 이런 아주 젊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이것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김옥균 선생 같은 분은 인천에 와가지고 밀항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갑신정변 때문에 그 가족들 목숨 잃은 사람이 6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때 명성황후 민비의 조카인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보빙사절단 대표로 갔던 사람 민영익인데, 이 민영익이는 수구파의 우두머리야. 개화파가 이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칼침을 7개를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빈사 상태까지 갔는데 한의사들이 그걸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알렌이라고 하는 이 외과 의사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수술을 해가 살렸어요. 죽고 가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고종임금의 총애와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됐어요. 저분이 장로교 선교사인데 그 다음부터는 외교관, 정치가의 길을 쭉 걷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한 20년 동안 있는 동안 맨 마지막에는 전권 공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대사가 없던 시절에 주한 미국 대사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경인 철도 넣을 때 철도 부설권, 하와이 이민 송출하는 문제,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평안북도 운산 금광채굴한 채굴권, 이런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많이 축적하고 1890년에는 인천에 별장을 지어가지고 인천에 와서 머물렀다고 기록도 나와요. 이제 그런 분의 고향이 톨리도고 톨리도에 이제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알렌이라고 하는 여기 가족 묘비 비석이 있습니다. 여기 호레이스 뉴턴 알렌, 그리고는 1858에서 1932, 1858년에 태어나 1932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모님 프랜시스 앤 알렌, 1859년에 태어나가지고 1948년에 돌아가신 걸로 가족 묘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특별히 이제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1885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광해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널리 펼친다는. 이게 이제 제중원, 대중을 구제한다고 하는 좀 폭넓은 대중 이름 바뀌고, 이게 이제 또 에비슨 병원, 이게 세브란스 병원 된 거예요. 이 세브란스하고 연희 전문학교가 합해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됐잖아요. 연희 전문학교는 아주 나중에 세워졌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광해원이기 때문에 연대가 1885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알렌의 광해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분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되고 서구화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또 각종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클리브랜드에 The Museum of Art, 미술 박물관이 있는데 아주 세계적인 박물관이에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저를 픽업해 준 그 미국 목회하는 김현석 목사님,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하고 여기 미술관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미술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모양이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에 손댄 다음에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 수도사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양이고, 이거는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그 은수사
아주 은밀한 토굴에 들어가 수도 생활하는 분들이 항상 해골을 저렇게 앞에다가 두고 나도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세상에 묻은 욕심을 다 떨쳐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다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불가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롬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고 또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의 성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올린고도 죽었고 알렌도 죽었고 다 언젠가는 죽어가지고 우리가 다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는데 올린고 무덤에 갔을 때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을 받는데 알렌 무덤에 갔을 때는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뭐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분은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내리교회하고 인천하고 관계되어 있는 올린고 선교사님은 다름 아닌 조선 땅에서 두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런 다음에도 절대 굽히지 않고 또다시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저렇게 안장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세상을 떠날 날이 올 텐데 우리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프랭클린 올린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Never think that you can teach the church to give by another means than by personal example.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교회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개인적인 퍼스널 example, 개인적인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그 본토 현지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면 그 선교가 되겠습니까? 이 올린고 선교사님 하면 잊을 수 없는 것이 김기범 목사님과 함께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김창식 목사님이 이 올린고 선교사님 집에 하인으로 취직을 했어요. 이제 취사, 이제 밥 같은 거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창식 목사님이 개종하기 전에 올린고 선교사님의 삶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자기 같은 하인을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말하고 이게 행동에 불일치가 없고 너무너무 근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창식 목사님이 올린거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1901년 5월 14일에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 참 중요한 얘기죠. 백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떤 아시아 문화 한국 사람들을 깔보고 그 사람들하고 식사 자리 피하고 이렇게 되면 선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AI가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 끌어내신다. 그 표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다 사막지대예요. 밀크 앤 하니, 젖과 꿀이 흐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불모지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을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어야지 목숨 부지할 수 있잖아요. 이유, 젖을 떼기까지는 젖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5살, 6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젖을 늦게 뗐어요. 젖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 한이, 이 꿀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어떤 가공식품비로 나기 전에 이 천연 꿀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이 젖 밀크라고 하는 소가 만들어낸 돼지는 그냥 돼지고기만 주고 가지만 소는 다 주고 가잖아요. 고기도 주고 젖까지 주고 간단 말이에요.
꿀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마리의 벌떼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꽃잎에서 그 화분 같은 걸 물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젖을 내고 꿀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되라,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 140년 전에 서양 선교사는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음식도 맞지 않고 문화 풍속 다 이게 맞지 않는데 그런 고생을 다 감수하고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 것도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희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봐도 젖을 내는 분들이고 꿀을 내는 분들이 아니었겠느냐. 오늘 그 말씀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미는 거미줄 쳐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혀야지 먹고 사는 게.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해도 안 끼치고 이득도 안 줘. 그러나 꿀벌 같은 사람은 열심히 꿀 만들어가지고 이웃에게 선익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140년이라는 시간 지났더니만 이제는 여기 시청이나 구청까지도 인정을 해가지고 명예도로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 우리 내리교회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진입할 뿐만 아니라 젖을 만들어내고 꿀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